오늘 빅3 국제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영구 휴전 이루어졌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겼다? 제가 왜 여기다가 물음표를 했죠? 휴전 막전 막구 스토리가 지금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로 미사일을 14발을 쏴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인명피해는 제로. 이유는 13발은 그래도 카타르 땅을 넘어서 카타르 내에 있는 미 공군기지로 날아왔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인터셉트, 우리가 농구할 때 가운데 딱 갈아채는 인터셉트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 사드 같은 걸 인터셉트라고 하죠. 인터셉트 해가지고 그냥 빵 터뜨려서 요격했던 거죠. 요격. 그리고 그 중에 13대를 요격을 했고 한 대는 그냥 냅뒀답니다. 어디로? 한 3,000포로 계시는 분한테 송구합니다. 아무튼 엉뚱한 데 가지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은 이란이 내가 쏘니까 니 막으래라고 해서 미리 미국의 본인들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건 왜 14발인가? 왜 14발인가?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의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미국이 B2 스피릿 스텔스기로 가서 GBU-57을 때려 박은 게 14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맞다 꽂았는 만큼의 숫자로 바로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란도 어쨌든 체면치레용으로 미국 공군기지로 14기의 미사일을 쏘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14기 사실 비례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아서 한 34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이스파한하고 거기 실제 농축 우라늄이 있는 포르도 거기에 대부분 다 지금 12발을 뽑고 다른데 지금 그 2발을 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거기에는 지중해에서 쏘아 올린 토마호크 미사일 20발이 꽂혔던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면 20발도 자기들이 쏴야 되는 거죠. 그럼 14발 곱하기 20발을 하면 합쳐서 34발을 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14발밖에 못 쐈느냐? 안 쐈느냐? 안 쏜 게 아니고 못 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사실상 항복이지. Surrender, give up 라고 했는데 깨갱하면서 그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대수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지.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 앵꼬 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미사일 앵꼬. 그냥 갖다 박아, 이스라엘이 계속 갖다 박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쏘긴 쏘았는데, 옛날에는, 아이언돔으로 99%라고 했지만, 워낙 많이 쏘니까, 한 95발은 맞고, 5발 정도는, 텔아비브라든가,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에 따르는 피해도 이스라엘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스라엘이 폭격기를 가지고 쏴대면은, 이제 남아있는 미사일이 이란으로서는 얼마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산유국이긴 하지만 핵 개발을 하면서 유엔 제재를 해버린 거죠. 미국 주도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알기로 이란은 전 세계 2위 천연가스가 지금 묻혀 있고, 또 석유 제가 알기로는 한 5등 안에 들거나 아마 제대로 산유해서 수출을 하면은 원유 보유량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엔 제재로 인해 가지고 팔 데가 없잖아요. 어디만 파는지 아시죠? 어디? 중국만 팔아요. 중국 그리고 이란, 그리고 터키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계속 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이 미사일을 쏟아부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란 의회에서만 결의를 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하는 행정부에서는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버리면 우리도 피해를 입지만 제일 큰 피해를 누가 입어요? 이란이 수출을 못해. 어디에 수출을? 중국에 수출을 못해. 그러면은 중국은 똥줄 타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그 이란 석유 수입 양의 상당 부분을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이란에서 원유를 못 해버리면 중국이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들은 이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신용만 하지 실제로 못한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트럼프발 시스파이어 트리티 그러니까 휴전협정으로 되고 더 이상 호르무즈 봉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나름대로 세계에 또 기소식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참 지난 일요일 날 오전 10시 무렵에 제가 팍스뉴스를 시황 중계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 뭐 동시통역 그리고 또 트럼프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답변 이런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1시간 반 정도 실황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또 이란의 탄도탄 미사일 발사 기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미국이 가서 이 B2 스텔스기로 폭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거는 팀이다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오늘 이틀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측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보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지난주에 이미 먼저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바로 미국이 폭격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 미주리 주에서 19대 있는 것 중에 그게 7대 정도는 유럽 쪽으로 돌아서 갔고 나머지 또 2대는 태평양을 넘어서 오는데 태평양 넘어서 2대 오는 거 거기에는 디코이 미끼였다는 것이죠.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함으로 오고 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 쓰고 있는 동안 유럽 반대쪽을 날아가지고 이란을 쳐버린 것이죠. 그런 내용 등이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고 외신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그제 그 방송이 있고 난 다음에 NDTV 그러니까 인도 국영 방송 거기에서 제가 그 내용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처음에는 한 3분 정도 자르고 나중에 한 10분 정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이번 작전 오퍼레이션 midnight hammer 이거에 대해서 잘 있는 것을 제가 한글 자막까지 달아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보시면은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잘된 한 편의 영화 같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를 물어뜯으려고 해요. 이게 뭐 영구 시스파이어 그러니까 종전이 됐네 안 됐네 뭐 계속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반대가 있네 하는데 처음에는 뭐 농축 우라늄 다 옆으로 뭐 치워버려 가지고 이거 뭐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 지금 나오는 거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망가져서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왜냐하면 아주 정밀 기계인데 때려가지고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그 정밀 기계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정밀 기계가 있는데 지진이 확 흔들어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면 그걸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뭐 예단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네타냐후는 2 weeks war 2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12 war 그러니까 12일간의 전쟁으로 2일간 단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려박고 Now is the time for the peace. 이제는
평화의 시간이다 라고 했고, 사실 그 다음날 사실상의 이란의 항복선언, 형식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영구 휴전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을 트럼프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장 달달 떨고 있는, 나 지금 떨고 있네 할 것은 누구인가? 우리 똥돼지 아저씨인 것은 자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인장TV 똑똑 두 번 좀 두드려 주시면 항상 감사하죠. 똑똑 해주시면은 항상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최진정TV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